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부터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확실히 좀 상반기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보니까는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국경절에도 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증시가 트리거가 붙으면서 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밤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저항선을 찍으면서 제가 비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 차트가 어느 저항선을 찍었는지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고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자, 이 라인은 과거 일본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결한 그 라인입니다. 자, 이 저항선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저항선을 딱 찍고 끝이 났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그림인데, 자,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까지는 한번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은 과거 일봉 저점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까지 한번 밀 걸로 한번 보이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는 4800 라인입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못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밑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제가 누누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저항선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과거 고점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요게 한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라인, 일봉상 이 추세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줬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라인들, 그 일본 고점 라인,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을 찍고 또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도 밑에 있는 17,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그리고 보니까 나스닥도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보니까는 1% 이상 빠졌던데 나스닥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올라왔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한국 증시랑 가장 많이 연동이 되는 두 가지 기업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테슬라는 보니까는 그냥 투자 심리가 좀 꺾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테슬라 여러 가지 뭐 로보택시가 생각보다는 별로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놓음으로써 그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좀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다 같이 빠졌다는 거는 결국엔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투자 심리도 꺾였고 일단은 미국에 있는 그 유저들도 이 추세선을 다 보실 거예요. 자, 어떤 추세선을 맞고 빠졌는지 제가 또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계속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 이 저항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에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찍었던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과 그대로 연결된 그 저항선이었고요. 이 저항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그 라인이죠. 자, 그 라인을 또 딱 찍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지지선으로 삼다가 뚫고 내려와서 저항선을 삼던 그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며칠 전에도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저항선을 한번 삼았다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저항을 삼고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237불이 됩니다.
이 237불을 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냐면 이 237불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 라인이 보이는데 일봉상 지지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했던 이 연두색 추세선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237불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263불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저항선을 맞고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2차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올라간 경우를 거진 보지 못했어요. 자, 과거에도 저항선 찍었을 때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쭉 빠져나온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뚫고 올라가서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125불 라인, 126불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약간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는 또 다른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좀 살펴볼 텐데 유가를 두고 현재는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다만 네네. 미국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계속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과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라인들이 있는데 과거 일봉상 저점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할 경우에 이렇게 밑에서 지지선을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항선도 한번 봐야 돼요. 이 저항선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최고점 배럴당 95.03달러를 찍었을 때도 그렇고 그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 일봉상 고점을 찍으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에서 제가 또 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찍을 때 제가 한국석유나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같은 라인들을 매수를 또 드렸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빨간색 지지선, 요 우하향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저항선, 이렇게 저항선 삼던 이 라인들을 뚫고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81불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배럴당 81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을 지금 현재 한 번 더 찍게 될 경우 우리 대성에너지나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한번 그 수익을 또 한번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언론에서 얘기하는 87분, 100불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찍을 때 올라갈 때 그럼 우리 장에 있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그런 종목들은 저항선은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제가 14,300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한번 드렸던 그 라인이에요. 자, 이 라인을 저항선, 단기 저항선이죠. 요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그 라인들을 지지 삼을 때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매수점으로 삼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밑에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 반등 시에 위에 2만원서부터 매도를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만원서부터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40% 수익 라인이고요. 위에 올라갈 때 60% 수익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50%만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저항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위에 있는 유가 관련주들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유가 관련주들은 특히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국석유를 하나 볼게요. 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7,000원 이하의 매수를 말씀을 드려서 16,960원까지 찍었었죠. 자, 그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만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연주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1,500원에 30% 물량은 매도를 하시라고도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 마찬가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경우에 25,000원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대성에너지인데요. 예,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단기 삼각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자 고점 라인이 단기 삼각수렴 저항이니까 위에 있는 라인 12,000원까지 한번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방산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 함께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방산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저항선들을 LIG 넥슨과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저항선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로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5만 원에 제가 또 매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치를 위에 있는 저항선,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밑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밑에 한 번 더 5만 원대 라인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현대로템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일단은 추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한번 매도 전략으로 갔다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잡자. 그 전술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로템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LIG 넥슨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LIG 넥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산주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LIG 넥슨 관계자가 12월에 미군의 납품 소식이 있을 거라고도 방송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공이 미군에 납품하게 될 경우에 i3 시스템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LIG 넥슨 위에 있는 24만 원 라인 빨간색 저항선을 보시고 매도점을 목표치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LIG 넥슨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찍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좀 쉬어가면서 밑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서 제가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산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K9 자주포 많이들 좋아하시죠? 보통 탱크와 자주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탱크는 직사각이고 K9은 자주포란 거 아시죠? 곡사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자주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면서 목표치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업 분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밑에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 연결된 추세 지선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 라인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죠. 그 저항선 수치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37만 3천 원입니다. 이 37만 3천 원을 오늘 찍을 경우에
매도를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재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 건 어떨까 하고요. 이런 방산주, 일단은 저항선 라인들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대장주들이 조정을 주면 이런 방산주, 소형 방산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어제까지는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올라온 상황이고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 한국가스공사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진격을 했죠.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을 지금 점령을 한 상황인데 원래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관이 3개가 나갔어요. 천연가스 관이. 자, 그 중에 하나는 해저에서 폭발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 지역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평화 협상을 하던 이런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선물지수가. 자, 그렇다면 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 가스관을 폭파시킨다고 하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가 하나 마련이 됐다고 보시고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 추세선을 살짝 깼다가 자, 다시 올라탄 그림인데 요 라인들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다가 삼각수렴 구간, 요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어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 지지선을 깨면서 저항을 삼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41,000원 지지선 빨간색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위에 있는 47,000원 저항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잠시 조정을 하다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51,700원 라인과 그 위에 있는 59,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매수점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41,000원대 지지받으면서 앞으로 주가 탄력, 업사이드 보인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